김용 의원이 추가 기소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기존의 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해서 발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직위원 재판부나 지금 본인까지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영장을 심사합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그 추가 기소잖아요. 이거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병합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판을 하던 거하고 합쳐달라는 거를 하고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병합이 되거든요. 예. 병합이 되면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하면서 연장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기존 재판부에서 이제 영장을 연장을 해주거든요. 특검이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직위원회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병합하겠다라고 예. 하면 결국은 직위원회가 그럼 영장 발부를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이 되고 추가 기소가 돼서 특히 이렇게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는 피고인들은 이제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지만 사실은 6개월짜리 영장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2달 단위로 연장을 해 나가는 방식이고 다만 한 사건 갖고는 6개월 이상은 구속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구속 방식은. 지금 병합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통상 기존 사건이 있으면 병합 신청을 하죠. 추가 기소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병합을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도 병합을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직위원 쪽으로 다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위원은 김용 의원을 보석을 허가해 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직위원회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석을 허가해 놓고 영장을 또 발부를 할까요? 아니 그 경우에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해야죠. 추가건이 들어왔으므로 사실은 그 보석은 앞서 기소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근데 추가 기소건이 떴잖아요. 그러면 다시 2달 단위로 3번까지 6개월을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죠. 이게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석을 허가해 줄 사유가 있느냐. 풀어줬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근데 이건 이른바 국사범이란 말이에요.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범이에요. 그럼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추가건이 없을 때는 6개월 이상은 절대 우리 법상 구속을 못 시켜놓게 됐으니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로 앞으로 6개월을 더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정상적이라면은 구속을 연장해야. 직위원회가 정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보석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 구속영장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항고를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나 항고 취하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는 상황인 거죠. 특검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 2심과 3심은 3개월에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검법 안에. 근데 직위원 보면 막 2주에 한 번씩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로 하게 되면 1심을 절대 결정을 낼 수 없게 재판을 벌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1심,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1심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재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중대한 사안, 6개월 내에 1심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거예요. 근데 재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직위원 판사가 6개월 내에 1심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사건은 전혀 아니죠.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윤석열 재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겁니까? 느슨하죠. 아니 다른 사건이라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한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건을 그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을 하면서 다른 사건 추가 배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빨리 끝내야죠. 일주일에 뭐 2번이든 3번이든 지, 지랄 그만하시고 귀, 귀찮으면 재판 그만하시고 연. 연금 타려면 판사 그만하시고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까지 이 법원에 보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은 특검으로서 지금 이 사안이 긴급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기현이 하든 지금 이제 새롭게 배당이 된 한성진 판사가 하든 병합이 되든 아니든 간에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는 너무 상식적인 결정이어가지고요. 새롭게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빨리 발부를 해야죠. 그래요. 근데 정신 차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게 벌써 내란이 일어난 지가 반년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찰도 그렇고 뭐 검찰은 원래 그렇지만 이번에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정신 이상한 판사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특검보 이번에 임명된 사람이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 그리고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이렇게 6명인데